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밥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아주 친숙한 음식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콩밥이에요. 콩밥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밥 냄새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요즘 들어 건강 때문에 새로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사실 콩밥은 우리나라 밥상에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해온 음식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콩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먹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거지,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은지,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좋고, 또 어떤 음식이랑은 피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콩밥과 궁합이 맞는 음식, 그리고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딱딱한 강의처럼 들리지 않게 마치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듯 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콩밥이 뭔지, 왜 건강에 좋다고들 하는 건지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콩밥은 말 그대로 쌀에 콩을 넣어 지은 밥이죠. 보통은 검은 콩, 서리태, 완두콩, 강낭콩, 흰콩, 노란콩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어떤 콩을 쓰느냐에 따라 색도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만큼이나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고기를 많이 드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또 콩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흰 쌀밥만 드실 때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이게 50대, 60대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이게 건강의 핵심이잖아요. 콩밥 하나로 그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고요. 남성분들한테도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콩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장년층에게 참 고마운 식품이에요.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좋아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 치매 예방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더욱 주목하는 성분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콩밥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 좀 감이 오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콩밥도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같이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콩밥과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김치예요. 여러분, 콩밥에 김치 이건 그냥 맛의 궁합만이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주는데, 콩밥의 식이섬유가 이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먹이가 되어줘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콩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주고, 김치의 유산균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장 건강에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요. 게다가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콩밥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콩에는 철분이 꽤 들어있는데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콩밥에 김치 한 조각, 이게 그냥 입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몸한테도 되게 좋은 조합인 거예요. 물론 김치는 염분이 높으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짜지 않게 잘 익은 김치를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콩밥의 김치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예요. 두 번째로는 나물류예요. 시금치나물, 취나물, 고사리나물, 무나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밥상에 늘 올려주시던 그 나물 반찬들이요. 이게 콩밥이랑 정말 잘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콩의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줘요. 콩은 단백질은 많지만 비타민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나 칼슘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런데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해요. 이게 콩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정말 잘 맞아요. 또 나물을 조리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넣잖아요. 이 식물성 기름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줘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나물 무칠 때 기름 조금 두르는 게 맛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 흡수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시금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시금치에는 시금치만의 독특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좋고,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나이 드실수록 눈도 신경 쓰이시죠? 콩밥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정말 눈 건강과 면역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콩밥에 미역국 한 그릇, 이 조합이 왜 좋냐면요.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특히 콩에는 요오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을 위해서는 요오드가 필요해요. 50대, 60대 이후에 갑상선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해조류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돼요. 또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줘요. 콩의 이소플라본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미역의 알긴산이 여기에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콩밥에 미역국 정말 추천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볶다가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 미역의 지용성 비타민이 더 잘 흡수돼요. 그리고 국간을 너무 짜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콩밥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짠 국을 더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두부예요. 콩밥에 두부라니 콩이랑 콩이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콩밥의 콩은 통콩이라서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는 형태고 두부는 콩을 갈아서 단백질을 추출해 응고시킨 거라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통콩의 단백질 흡수율이 약 65% 정도라면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콩밥에 두부 반찬을 곁들이면 단백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근육량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합이 정말 좋아요. 나이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인데 콩밥에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곁들여 드시면 식물성 단백질을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니까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부담이 없어요. 두부 요리 중에 특히 콩밥이랑 잘 어울리는 건 순두부찌개예요.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바지락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이 아연이나 타우린을 공급해줘서 단백질에 미네랄까지 더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꽁치구이 같은 것들이요. 이게 콩밥이랑 정말 잘 맞아요. 이유는 이래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공급해주는데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는 콩에는 없는 거예요. 콩에도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있긴 한데 이건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EPA, DHA가 들어있는 생선을 같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메가-3는 뭐가 좋냐고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콩밥에 이소플라본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거기에 오메가-3가 더해지면 심혈관 건강에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고등어 한 토막에 콩밥 한 공기 그리고 나물 한 가지 이게 사실 완벽한 한 끼예요. 우리 어머니 밥상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새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잠깐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지인 중에 63이신 분이 계세요. 수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식이 조절을 권고받으셨대요. 흰 쌀밥 대신 콩밥으로 바꾸고 반찬도 나물 위주로 바꾸셨는데 처음에는 맛도 없고 먹는 게 낙인데 이게 뭔가 하셨대요. 그런데 두어 달 해보시니까 공복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더라고 하셨어요. 물론 운동도 같이 하셨지만 콩밥으로 바꾼 게 제일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좋아하신 조합이 콩밥에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구이였어요. 짭조름한 고등어에 구수한 된장국 여기에 구수한 콩밥이 정말 잘 어울렸다고 하셨죠. 네, 된장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된장찌개나 된장국 이것도 콩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된장 자체가 콩을 발효시킨 거잖아요. 발효 과정에서 콩의 영양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도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된장의 갈색 색소인 멜라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된장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 같은 이소플라본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에 넣는 각종 채소들, 애호박, 양파, 버섯, 두부 이것들이 다 영양적으로 좋은 재료들이에요. 특히 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콩밥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시금치와 콩의 조합인데 이건 좀 미묘해요. 아까 시금치나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콩이나 다른 식품의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날 것으로 많이 먹을 때는 미네랄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의 60에서 70%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시금치는 꼭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시금치나물이 좋다고 한 건 이렇게 데쳐서 나물로 먹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날 시금치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생채로 대량으로 먹는 건 콩밥이랑 같이 먹을 때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 얘기할 건 커피예요. 콩밥 먹고 나서 바로 커피 한 잔, 이분들 많으시죠?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이게 참 좋은 습관처럼 느껴지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좀 고민이 필요해요.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과 클로로겐산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콩밥에는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있는데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커피 사이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띄우는 게 좋다고 해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돼요. 식사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드시면 미네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녹차도 비슷해요. 녹차의 탄닌 성분도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콩밥 바로 다음에 녹차를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료인데 드시는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유제품이에요. 우유나 치즈를 콩밥이랑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식습관이 많이 서양화돼서 빵이나 시리얼 대신 콩밥에 우유를 곁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오히려 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과 철분은 흡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콩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우유에 칼슘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슘 과다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콩밥을 드실 때 우유를 곁들이시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주목하실 건 삼겹살이나 삼겹살과 같이 기름진 돼지고기예요. 콩밥에 삼겹살 구이 맛있죠? 그런데 이 조합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유는 이래요. 콩밥 자체가 단백질이 꽤 있는 음식이에요. 여기에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열량도 많아지고 특히 포화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콩의 불포화지방산이 몸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포화지방 섭취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를 함께 먹으면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물론 삼겹살을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콩밥과 함께 드실 때는 쌈채소를 듬뿍 곁들이시고 양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쌈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일부 억제해주고 상추나 깻잎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반면에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이 적은 안심이나 뒷다리살은 콩밥이랑 훨씬 좋은 궁합이에요. 살코기 위주의 돼지고기는 단백질을 보충해주면서 지방 부담이 적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단 음식들, 특히 단 과일 주스예요. 콩밥 먹을 때 식후에 과일 주스 한 잔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 주의가 필요해요. 콩밥 자체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단 과일 주스나 가당 음료를 같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콩밥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효과를 스스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식사 중이나 직후에 달콤한 음료나 단 디저트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 자체는 괜찮아요.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주스처럼 급격하게 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과일은 통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섯 번째로는 짜게류와 콩밥의 조합이에요. 이건 영양학적 문제라기보다는 나트륨 문제예요. 콩밥 드실 때 찌개, 국 그리고 김치에 젓갈까지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 50대 이후에는 혈압관리, 신장 기능 관리를 위해 나트륨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콩밥이 제공하는 혈압 조절 효과, 혈관 보호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반찬에 나트륨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실천 방법을 드리자면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끓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을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젓갈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하루에 한 가지만 드시고 나머지 반찬은 나물이나 구이로 구성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궁합이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콩 종류별로 궁합이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검은 콩, 즉 서리태로 지은 콩밥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이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 혈관 건강, 항산화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검은 콩에도 그 못지않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밥은 특히 눈이 필요하신 분들, 노안이 오기 시작하신 분들한테 더욱 추천드려요.
검은 콩밥에 눈에 좋은 당근나물이나 시금치나물을 곁들이시면 더 좋겠죠. 흰 콩, 즉 백태로 지은 콩밥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 돼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더 적합해요. 흰 콩밥에는 된장찌개나 두부 반찬이 특히 잘 어울려요. 완두콩밥은 색깔이 예쁘고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요즘 쉽게 피로하시다는 분들한테 완두콩밥을 추천드려요. 완두콩밥에는 돼지고기 살코기 볶음이나 두부조림이 잘 맞아요. 비타민 B군이 단백질 대사를 돕거든요. 강낭콩밥은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특히 좋아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강낭콩밥에는 장 건강을 돕는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 식품이 잘 어울려요. 장 건강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낭콩밥에 요거트를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 요거트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콩밥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몇 가지 팁들도 나눠볼게요. 콩을 불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콩을 충분히 불려야 안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줄어들어요.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인데 콩을 충분히 물에 불리고 그 물을 버리면 피트산 함량이 줄어들어요. 보통 8시간 이상, 가능하면 하룻밤 불려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훨씬 잘 돼요. 콩을 불린 후에 살짝 삶아서 밥에 넣으시면 더욱 잘 익고 콩 특유의 비린 냄새도 줄어들어요. 처음 콩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비린 냄새가 좀 싫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먹기가 편해요. 콩의 양은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장이 익숙해지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쌀 한 컵에 콩 2~3숟갈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 콩밥을 지을 때 현미나 귀리를 함께 넣어보세요. 현미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콩에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콩밥을 드시면서 반찬을 너무 많이 줄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단백질 반찬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콩밥에 콩이 있으니까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콩밥 한 공기의 단백질 함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콩의 비율이 전체 밥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콩밥을 드신다고 해서 반찬을 줄이시면 안 되고 특히 단백질 반찬은 여전히 충분히 드셔야 해요. 50대,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육 유지를 위해서요. 그래서 콩밥에 두부, 생선, 콩나물,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꼭 곁들이셔야 해요. 콩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달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달걀과 콩밥의 궁합도 짚어볼게요. 달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아요.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적은데 달걀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해요. 반대로 달걀에는 콩에 많은 라이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달걀과 콩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품질, 즉 아미노산 구성이 더욱 좋아져요. 콩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얹어 드시거나 달걀국 한 그릇 곁들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콩밥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녹여낼 수 있을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콩밥을 드신다면요. 아침은 보통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에 콩밥, 그리고 작은 나물 반찬 하나 정도가 딱 적당해요. 이 조합이면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아침을 이렇게 드시면 오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배고픔도 천천히 와요. 점심에는 좀 더 풍성하게 드셔도 좋아요. 콩밥에 생선 한 토막, 나물 2~3가지,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한 끼예요. 청국장은 특히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 유익균이 풍부해요.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청국장의 발효균들이 장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콩밥에 청국장찌개 조합은 영양적으로 최고의 조합 중 하나예요. 저녁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콩밥 양을 조금 줄이시고 채소 위주의 반찬을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두부 한 조각에 나물 반찬, 그리고 콩밥 반 공기 정도면 저녁 식사로 딱 좋아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콩밥을 매일 먹어도 되냐고요? 네, 매일 드셔도 돼요.
오히려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 효과가 더 잘 나타나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콩류에는 퓨린이 들어있는데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콩류 섭취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있어요. 콩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건 날 콩을 대량으로 먹을 때의 이야기고 콩밥처럼 익혀 먹으면 이 성분이 대부분 불활성화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셔도 익힌 콩밥은 적당량 드셔도 괜찮아요. 단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해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니까 콩밥을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 식사 전 30분에 약을 드시고 그 후에 콩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콩은 칼륨과 인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과 인이 몸에 쌓일 수 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콩류 섭취를 제한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렇게 특별한 건강 상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예외 상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콩밥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궁합 좋은 음식들을 적절히 곁들이시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잠깐 제가 앞서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요. 버섯이에요. 버섯은 콩밥이랑 정말 잘 맞는 식재료예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어떤 것이든 다 좋아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강화 성분이 풍부하고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D로 전환될 수 있어요. 특히 햇빛을 쬐어 말린 건 표고버섯에 비타민D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D는 요즘 정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양소죠. 면역력, 뼈 건강, 심혈관 건강, 심지어 기분이나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중장년층 분들 중에 비타민D 결핍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다 보니까요. 표고버섯을 콩밥과 함께 드시면 콩의 이소플라본과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함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표고버섯볶음이나 버섯된장찌개를 콩밥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리고 콩나물도 콩밥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콩이 발화하면서 비타민C가 새로 생성되거든요. 또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숙취 해소에 콩나물국밥이 유명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을 콩밥이랑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훌륭하고 맛도 구수하게 잘 어울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콩밥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콩밥은 그냥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음식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레시틴 이런 훌륭한 성분들이 가득한 정말 과학적인 건강식이에요.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더 커질 수도 반대로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도 오늘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콩밥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김치, 나물류, 해조류, 두부 등 푸른 생선, 된장, 버섯, 콩나물, 달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것들로는 식사 직후 커피, 과도한 단 음료와 주스, 너무 짠 반찬들, 지방이 많은 부위의 고기, 그리고 대량의 날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풍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또 한번 느끼셨으리라 생각해요. 다음에 콩밥 지으실 때 오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좀 더 신경 써보시고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지나서 드시고 나물 반찬 하나 더 올려보시는 거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